저희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들 각자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 이거 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그 낙과를 연출한 양재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절벽을 연출한 박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쇠의 모든 걸 연출한 양성호입니다. 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처음에 이 작품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은데요. 네, 낙과는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시게 됐나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네, 그래서 영화 보시면서 아마 캐스팅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길 법하거든요.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 역할 캐스팅이 아마 다른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기주범 선생님하고 다른 배우님 중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시고 많이 알려졌던 점이 되게 또 큰 고민이기도 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기주범 선생님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끝내주는 절벽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네, 그 고등학교 친구 글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리고 글 썼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줘가지고 이거 영상화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부터 이거 바로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게 처음에 이렇게 사진이랑 영상이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좀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사화를 찍어야 될까, 언덕 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놓고 촬영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리고 원작에서도 이제 주인공이 사진을 촬영하는데 사진을 실사로 보여주고 공간 자체를 그냥 아예 무대, 연극 무대처럼 환상적인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생기고선 이거 진짜 만들면 되게 재밌게 만들 수 있겠다,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이제 영화로 만들기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촬영하시면서 정말 고민 많으셨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연극적인 느낌을 살려서 아마 찍으시려고 하신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연극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사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그게 연극에서 볼 수 없었던 방식의 무대 연출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점들 외에도 아마 이거는 영화니까 무대하고는 달라야지, 또 동시에 이건 연극의 원작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유사성이 있어야지라는 것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연극에서 가능한 장치들을 최대한 그냥 영상으로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무대 조명이라던가 세트라던가 이런 거를 좀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지게 디자인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원테이크로 촬영한 것도 사실은 연극이 실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한 번밖에 없는 점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연극이 이 원테이크가 연극의 형태를 많이 잘 맞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원테이크를 선택한 것도 있고요. 이제 톤이라던가 대사도 사실은 연극 톤과도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영화 실사 영화 같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연극의 매력을 가지고 오면서 그러면서도 영화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는 게 그런 점에서 많이 신경 써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열쇠의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저 영화에서 나오는 현수막을 실제로 봤어요. 우연히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서 이제 폐업을 하시는 사장님 어떤 가게를 보게 됐고, 그 현수막을 보면서 그 사장님을 제가 모르지만 이 사장님 얼마나 이 가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을지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이 현수막을, 이 편지를 가장 처음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래서 현수막 직원이 떠올랐고, 좀 허둥지둥대는 좀 밝은 캐릭터의 현수막 직원이 떠올랐고,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처음에는 이 열쇠를 못 찾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영화 중간부터는 아 이게 주인공이 처음에 보인 이 인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저 조금 전에도 이제 밖에서 마지막에 음악 나오는 걸 듣고 있었는데 그 엔딩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마지막을 마무리할까? 맨 처음 초고에서는 저 트럼펫 소리가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걸 영화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뭔가 빨리 쓰고 싶어서 소설로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쭈르륵 써서 내려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계속 생각이 났고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근데 소설에서는 그렇게 음악이 없어도 뭔가 이제 문장으로 해서 끝낼 수 있었는데 영화로 만들려다 보니까 뭔가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클라이막스가 있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배경이 부는 트럼펫 소리가 저 도시 속에서 멀리 들려왔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그 사람의 도전일 수도 있고 그걸 들으면서 민영도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트럼펫 소리를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트럼펫 소리가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열쇠의 모든 것에서 마지막 트럼펫은 도전이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 도전이 성공한다, 뭐 실패한다 이걸 나누는 게 그거를 뭔가 제가 나눌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성공이 중요하고 실패가 중요하고 이런 성공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도전했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고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끝내주는 절벽 같은 경우는 영화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특히나 내용 전개라든가 이제 결말 부분까지 보고 나면 어느 정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영화 처음에 이 작품 찍으시면서 배우들하고 어떤 식으로 이 연기에 대해서 연기 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게다가 원테이크로 찍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허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네, 일단 연기는 뭐 배우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습관만 살짝 얹은 느낌이란데요. 그 윤찬 배우님께서 이제 주인공 매표소님 배우님께서 너무 즉흥적으로 그분은 연극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연극 배우 출신이셔가지고 분위기를 너무 그냥 연주주의하시면서 잘 잡아주셔가지고 그게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저는 끌려갔던 게 많았던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원테이크 세트장에서 촬영하는 거긴 했지만 세트를 빌릴 수 있는 기간이 좀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세트장에서 연습은 못하고 바로 다른 스튜디오에서 학교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바닥에 줄 그어놓고 이렇게 동생 이렇게 하면서 촬영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촬영했습니다. 네, 낙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서 역시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을 드리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낙과에서 대출을 던지는데 한 개도 못 받는 건 너무 자기시작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과 누나가 성을 바꾼 건 결혼을 앞두고 계부성으로 바꾼 건가요? 라는 질문이 같이 있거든요. 성을 바꾼 건 결혼 앞두고 계부성으로 바꾼 것인가요? 네, 두 번째는 그게 맞고요. 첫 번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자기적이라고요? 그런 이미지 떨어지는 이미지 그런 의미방 같은 것들이 중요해서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꾸역꾸역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영화 길이가 아주 길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다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감독님 모두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 촬영하시면서 혹시 세 분 다 똑같이 드리는 질문인데요. 혹시 촬영하시고 나중에 편집하시는 과정에서 드러내신 부분은 없는지? 왜냐하면 보통 이제 30분 정도의 길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잘라서 이 길에 맞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마지막 편집 과정에서 생각하신 원래 이야기를 이제 완성하는 과정에서 느끼신 갈등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꼭 넣고 싶었지만 빠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다음 영화 찍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뒤늦게 배우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양재준 감독님 먼저 드릴게요. 저는 편집 과정에서
드러냈던 장면은 하나도 없었었는데 오히려 추가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대추 던지고 난 다음에 그 편의점에서 아들이 일을 시작하는 사이에 들어가는 그 청계천길 돌아다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빌딩 대도시 숲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 장면들. 그 대추를 이렇게 던지는 거 실패한 다음에 그 신호등 그 빨간불 저기 할 때 뒤에 차들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 뛰어가고 뭔가 도시에서 밀려난 것 같은 그런 인상 혹은 뭔가 시골쥐 있잖아요. 시골쥐가 도시에 와가지고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빌딩 숲의 이미지 시퀀스를 나중에 추가를 했습니다. 예, 박선영 감독님께서는요? 사실 원테이크 영화라 드러낼 수도 없고 추가할 수도 없었는데요. 네,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엔딩 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엔딩이 사실은 그렇게 주인공 여배우를 뒤로 따라가면서 드론셋에서 빠지는 것까지를 한 번에 촬영을 했거든요. 이게 호흡이 절벽이 얼마나 그랬죠? 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카메라가 트랙 아웃 되는 거를 한 번에 가지고 가는 게 맞나 아니면 중간에 끊어야 되는 건가를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다가 결국엔 이렇게 사이에 타이틀이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원테이크라는 게 깨졌죠. 거기서 그렇게 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만들면서 원테이크를 좀 제가 너무 고집한 게 아닌가, 다들 너무 고생도 하셨고 이제 촬영하시는 촬영 감독님도 고생하셨고 그래서 만들면서 물론 이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이거를 만약에 다시 만들면은 좀 더 다양한 앵글로 좀 더 과감하게 조금 더 오히려 그런 하이 앵글이라든가 연극적인 장치를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잊어봤을 때도 합니다. 네, 이번엔 양승욱 감독님 말씀드릴게요. 전 드러낸 장면이 몇 개 있긴 한데요. 이렇게 사실 민영이 출근하는 길을 찍었었는데 이게 러닝타임이 그것도 되게 길게 한 번에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붙여보니까 아무래도 러닝타임이 좀 길어지고 루즈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낸 쇼트가 있었고 찍으면서 많이 했었던 고민은 이 현수막이라는 공간과 열쇠집이라는 공간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것을 대비시키고 그런데 그 공간에 있는 인물들과 그 공간과 어떤 식으로 균형을 맞춰서 어떨 때는 공간을 찍고 어떨 때 인물을 찍고 그 어느 것에 집중을 해야 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찍으면서 배운 부분도 있고 다음에 또 더 잘해야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혹시 영화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찍으시면서 생각하신 레퍼런스가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레퍼런스라고 하면 보통 뭐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꼭 그 참고한 작품하고 장르나 내용이 연결되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전반적인 정서라든가 아니면 화면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연결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 작품 찍으시면서 생각하신 레퍼런스가 있는지 또 레퍼런스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감독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영화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아마 앞으로 어떤 영화 찍으실지에 대해서 관객분들이 생각하시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박선영 감독님 먼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딱 보고 나서 도급일 많이 생각하실 것 같고 저도 도급일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하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레퍼런스 찾는 거는 그 뮤지컬이라던가 이런 연극들을 영상으로 찍어놓은 테이프들을 많이 찾아보게 됐는데 그런 부분 보면서 이제 어떻게 그런 장면을 보면 대체로 다 이제 클로즈업이 없고 와이드샷에서 길게 촬영하는 게 오히려 이제 영상으로 보는 연극인 느낌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많이 찾아냈고 무대 장치 같은 거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런 부분 많이 레퍼런스를 참고 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보시면 영화 중간중간에 이 연극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인물들 하나하나가 등장할 때마다 또 몰입하게 되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고르게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양재준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찍은 지 좀 돼가지고 제가 가물가물 했는데 그 알렉산더 페인을 너무 좋아해서 네브래스카를 좀 몇 번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룩 관련해서는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피차퐁 영화 중에 초기에 열대 공간에서 찍은 어떤 영화가 있거든요. 그 이렇게 까만 무슨 점으로 끝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많이 봤어요. 그런 어떤 뭔가 나무의 이미지, 여름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참고할 때 그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낙과 같은 경우는 사실 낙과라고 하는 게 인위적인 형상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저항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남의 이야기, 다른 식물의 이야기일 때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다가도 자기 인생의 얘기가 되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복잡한 느낌 같은 게 좀 잘 담겨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세대 차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여지는 부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보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양승욱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때 스태프들한테 같이 얘기하면서 봤던 영화가 두 편 있었는데 인디아일이랑 동년왕사였어요. 인디아일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을 대형 마켓에 사는 대형 슈퍼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그런 어떤 직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영화 속에 잘 살아 있어서 인디아일을 좀 참고를 했었던 것 같고 동년왕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호시오시엔 감독님이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인물들을 찍을 때 정말 그 공간이나 인물이 진짜 실제로 거기 있었던 어떤 그 시절의 추억처럼 느껴지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공간의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직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그게 저희 가족과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찍었던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뭔가 공간을 찍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작품들이 정서가 되게 묘하게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인디에어 같은 경우는 이 주인공들의 나이 차이, 또 성별의 차이 이런 것들이 빚어내는 좀 독특한 정서가 있는데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은 영화 후반부에 가서 그 열쇠 수리하시는 분이 계단 내려가다가 잠깐 서 계시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되게 무슨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생각하게 되는, 보는 사람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점이 굉장히 멋지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열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픈 채팅방에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오헬리의 마지막 입술 느낌도 났는데요. 혹시 유도하신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어떠신가요? 민망하지만 그건 제가 보지 못했고요. 네,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새 작품 모두 너무 잘 봤습니다. 그냥 감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 집 앞에 열쇠공 아저씨가 매일 색소폰을 연주하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신기했어요 라고 네, 감상 적어주신 분도 계세요. 네, 이렇게 약간 내가 아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 나올 때 되게 신기하고 재밌죠. 낙과에서 신입으로 나온 남현호 배우님은 분장이라는 작품에서 감독 겸 주연으로 열연을 펼치셨는데요. 어떤 작품을 보고 캐스팅하신 건가요? 워낙 눈여겨보고 있는 배우님이셔서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첫 단편 찍을 때부터 그 남현도 배우는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뭔가 이전부터 조금 그냥 배우와 연출자 이전에 조금 인간적인 관계가 좀 더 있어서 도와주러 왔습니다. 되게 작은 역할인데 도와주러 왔습니다. 사실 단편 영화 찍을 때 그 스텝부터 캐스트까지 서로 도와주는 마음 없이는 완성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시나리오 써서 이제 그거를 같이 봐주고 얘기해주고 이런 단계부터 시작해서 영화 다 완성한 다음에 같이 보고 얘기해주고 이런 것까지가 다 어떻게 보면 이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끝내주는 절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연극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보셨는지, 영화 혹시 나중에 완성된 거를 같이 보셨는지, 또 연극하셨던 분들한테서 코멘트 받으신 게 있는지도 궁금했었거든요.
연극 하셨던 분들이랑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잘. 네. 원래 이 원작 아, 있는 연극이에요. 이게 희곡이죠. 이제 신춘문예 등단작인데요. 네, 연극 배우님들이 보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저는 보긴 했는데 영화에 출연하신 배우님들께서도 연극을 보지 못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딱 겹쳐가지고 연극도 뭐 날짜가 계속 밀리고 이런 식으로 어려운 상황에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채팅방에 질문 주신 분 중에 끝내주는 절벽에서 공연 끝난 후 여배우가 절벽에 서는 건 연극계의 불황에 대해서 공감하신 마음을 표현하신 건가요? 라고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 사실 그거는 아마 아닐 것이고 네, 상황이 또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되어서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원래 원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매체에서 보여진 작품, 일테면 뭐 드라마를 영화로 만든다든가 영화를 뭐 연극에 올린다든가 이런 식의 경우에는 원작을 참고할까 말까 아니면 보게 할까 말까 같은 것들도 연출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음 질문도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것이고 감독님들 세 분 모두 다 같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세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엔 어떤 영화를 찍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고요. 양재준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낙과 같은 경우는 뭐 가족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여서 사람들이 제가 되게 가족 이야기를 좋아하는 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다른 영화들은 좀 결이 많이 달라서 이게 좀 예외적 위치에 있는 영화고 그래서 원래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 원래 관심 있는 이야기는 어떤 작품들 쪽일까요? 아마 다음 작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어려울 테니까 네, 좋아하시는 작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종교적인 어떤 도상을 이렇게 사용하고 그런 주제를 다루는 영화들을 되게 좋아해서요. 지금 준비하는 영화도 그런 쪽이고 약간 그거에 있어서 다시 다뤄봤던 게 요번에 또 그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요번에 또 트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편이 약간 그 영화의 어떻게 보면 예고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주제를 다시 한번 좀 복귀하고 제가 다시 좀 공부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좀 그런 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낙과 보면은 되게 따뜻한 이야기와 가족 이야기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 네, 다음 특히나 장편 같은 경우는 그런 다른 분위기를 잘 보여주실 것 같고 그럼 지금은 시나리오 쓰시고 계시는 단계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박선영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직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뭐 준비하고 있는 건 없긴 한데요. 이번 영화가 어떻게 보면 연극과 영화의 중간에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유튜브 영상 매체와 영화의 중간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짧으면서도 쉽게 몰입해서 간편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영화적으로 마무리와 엔딩 여운을 주는 작품에서 만들어보면 어쩔까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원래 이렇게 다른 매체들 사이에서 좀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화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매체나 아니면 다른 형식하고 연결지어서 다른 부분들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걸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극으로 이제 연극용으로 희곡으로 쓴 작품을 영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도 처음에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음번에 하시려는 게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쇼폼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부분에 여러 이제 매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보지 않아도 이제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러면서 이제 단편 영화의 포맷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를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연한 기회로 연극을 이제 영화로 만들어 보긴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더라고요. 재밌던 것 같아요. 이런 매체적인 장점들 그리고 이런 차이점들을 어떻게 영화로 풀어나갈까 하는 부분들이 좀 즐거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성욱 감독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야기를 쓰면은 드라마 장르의 이야기를 항상 쓰거든요. 이것까지 세 편의 단편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찍은 거는 부자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저희 가족에 대한 다큐멘터리였고, 세 번째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되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좀 벗어나서 장르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시나리오를 쓰는데, 또 쓰게 되면 드라마를 항상 또 쓰고 있더라고요. 저의 관심이 항상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네, 그래서 그 사이에 항상 고민하면서 지금도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창작자들이 자기 좋아하는 거 계속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장르를 바꿨다가도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오늘 보신 세 편의 영화들, 이 다음번에 또 어떤 영화들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